제너럴리 프린트 먼저 녹화를 찍을게요. 연습 문제라고 쓰여있는 프린트를 보면 되는데 144번하고 질문 나온 거를 골라서 풀려고 했으나 5문제 정도는 그래도 다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풀었을 때 비슷한 유형이 나중에 나오면 대신에 설명을 안 하면 되니까 나중을 위해서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습 문제에서 앞 페이지에 있는 144번의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정근선의 교점을 이용하면 대칭하는 방정식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고 클리닉 때도 언급을 했어서 여러분이 그건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근데 얘는요 대칭하게 만들어주는 직선이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요? 이 생각에서 아마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보면 원래 이거 띄우고 하는데 이거 안 띄우고 할게요. 이거 팔이 아파서 좀 낮게 쓰겠습니다. 우리 원래 쓰는 것보다 낮게 쓸게요. 144번에 일단 아마 모두 여기서부터는 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를 아마 여러분이 보기 좋게 바꾸셨겠죠? 그래서 이거 바꿔준다는 거는 제가 하트로 쪼개기라고 했던 거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분모랑 똑같은 걸 만들어주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3을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3을 붙이고 하트로 쪼개기 해주면 x-1분의 3과 마이너스 2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선생님 그 정근선의 교점이 1,-2니까 직선에 1,-2를 넣었는데요. 근데 a 플러스 2b 플러스 c 플러스 3d를 구할 수가 없는데요? 맞아. 구할 수가 없었죠. 구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유리함수를 제일 처음 배웠을 때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유리함수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지 않은 이런 순수한 유리함수를 먼저 배웠죠. 근데 우리가 그때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건데 대충 그리자면 거기서 유리함수를 처음 배우면 저 분자에 올라가 있는 K의 부호에 따라서 이 유리함수의 방향이 바뀐다. 근데 제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승하분면에 그려지게 되는데 그때 얘를 대칭하게 만들어주는 점은 원점이다. 0,0이다 라고 했었고 그게 바로 정근선의 교점이었죠. 근데 그와 동시에 여기에 점선으로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직선은 바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이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의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y는 x라는 일자로 된 직선을 그려주게 되면 이 친구는 이 함수를 반반으로 대칭을 시켜주고 있고 이 밑에 있는 것도 반반 대칭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는 사실 이 위에 3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얘를 대칭시켜주던 직선들도 당연히 얘네가 정근선이 이동한 만큼 평행이동한 만큼 그리고 이 유리함수가 평행이동한 만큼 이 대칭축이 되던 친구들도 같이 평행이동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원래 얘가 y는 x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저희는 반대로 플러스 2를 붙여주죠. 네, 마찬가지로 x에다가도 x축으로 원래 플러스 1만큼 같지만 저희는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성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3 이라는 직선이 완성이 되고요.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도 그럼 똑같이 평행이동 해주면 돼요. 똑같이 평행이동을 하면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플러스 2를 똑같이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따로 가야 되죠. 그래서 x를 이동시켜주면 x 옆에 마이너스 1이 붙는데 괄호를 친 상태에서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이 직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즉, 저 유리함수를 평행이동이 된 상태에서의 유리함수를 대칭시켜주는 두 개의 직선은 바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문제의 제일 마지막에 단 A가 C보다 크다 라고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두 개가 각각 어떤 함수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얘가 A 또는 C, 여기도 A 또는 C죠.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얘가 A를 가지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친구가 y는 cx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a, b, c, d에다가 이 값을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죠?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뭐. 여러분이 잘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 답이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굳이 오지 않더라도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제가 답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47번. 이걸 왜 질문했을까? 자, 147번에 이거 유리함수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화투로 쪼개기를 했을 거예요. 그치? 일단 하기 전 거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네요. 플러스가 아니고 자, 화투로 쪼개기를 하려면 분자에 지금 x의 개수가 3이니까 저걸 3으로 묶어주셔야 되죠. 3으로 묶는데 대신 분모와 똑같은 걸 만들어라. 왜? 약분을 할 거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내가 뭘 붙여야 되는가 보니까 얘가 지금 k가 있는데 k가 없어졌으니 k를 붙여줘야 하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인데 지금 3에는 3이 있으니까 대략 마이너스 13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걸 하트로 쪼개기가 완성이 되면 x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3과 플러스 3이 붙어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붙은 상황까지 여러분이 그렸다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유리함수를 풀 때 물론 빨리 풀고 싶을 거고 그림을 안 그리는 쪽을 선호하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그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점근선을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니까 뭐 한 요쯤 있겠죠? 그리고 y가 3이면 안 되니까 한 이쯤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 개의 점근선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4사보면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미지수 k가 어디에 있느냐? x 플러스 1 위에 분자에 올라가 있어. 그럼 얘가 분자에 올라가 있으면 분자에서 만약에 뭐 k가 13보다 크다던가 작다던가가 나왔으면 양수함수가 바로 판별이 됐을 건데 지금 이 문제는 k의 조건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k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4사보면을 지나야 돼.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4사보면을 지날 수 있는 케이스는 당연히 이 분자가 음수여야 되겠지. 왜냐면 얘가 양수면 1,3으로 지나가니까 4사보면 절대 지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은 분자인 k-13이라는 친구가 음수여야 된다 라는 조건을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k가 10보다 작다라는 첫 번째 조건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 그럼 여기까지 했어. 그럼 이제 이사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에 하나 그려지게 되는데 얘는 당연히 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쪽에 그려지는 건데 얘가 4사분면을 안 지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여기 0,0을 지나, 그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4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유리함수는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4사분면을 지나가게 다시 그려보면 특징이 어떻습니까? Y축에서 음수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 유리함수를 제가 fx라고 했을 때 거기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음수여야 한다라는 식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0을 넣는데 여기다
그렇죠? 그러면 K-13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걸로 K-12 0보다 작아야 하고 K가 10보다 작다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을 해주시면 뭐 여러분 바로 나오시겠지만 자, K가 10점보다 작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K가 10보다 작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연립부등식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냐면 1층과 2층으로 쌓았을 때 두 층이 모두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K가 10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10보다 작은 자연수 K는 1부터 9까지 9개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답이 9개.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말이야. 다들 유리함수에 겁먹어가지고 말이야. 자, 149번은 이것도 뭐라 하지? 약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영어 문제 풀 때도 그렇지만 해석이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못 풀었다면 문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얘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고 그랬어. 그때 서희가 얘기했는데 근데 교집합이 없다는 것은 서로서라는 뜻이죠? 맞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잖아요. 그럼 지금 겹치는 게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개의 함수를 내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나지 않는다는 단어 두 글자짜리 교점과 관련이 있고 교점은 또 연립방정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 건 연립방정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9번에서 다 생략하고 그냥 연립방정식을 했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근데 잠시만요. 네, 얘는 딱히 하트로 쪼개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하죠. 물론 하트로 쪼개기를 해서 하면 좀 더 깔끔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해도 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식이 좀 길어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수로 된 방정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늘 얘기했죠. 분수 극혐. 그래서 분모를 없애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2x-4가 kx 플러스 1과 x-1을 곱한 것과 같다 라고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2x-4는 kx제곱 1-kx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다 우변으로 모아주시면 kx제곱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를 묶고 k 플러스 1x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걸 묶지 않고 썼어야 되는데 내가 또 묶고 써버렸네. 본능적으로. 플러스 3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이거 X예요? 이거 A로 보이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판별식을 써주면 되는데, 자, 교점이 없어.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된다는 판별식을 썼을 때 영어는 작아야 되죠. 이거 무조건이잖아. 그럼 얘가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판별식을 사용을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2K가 생겨요.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 이렇게 돼.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이거 인수분해 죽어도 안 되는데요? 근데 이거 2차 분원식을 까먹은 거잖아. 여기까지 만약에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 왜냐면 이거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거든? 이거 다 풀었을 때 무슨 5 플러스 루트 6막 이딴 식으로 나와가지고 다들 했던 거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했는데 2차 분원식이 기억이 안 난 거면 이거 저한테 따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네, 저 2차 분원식 까먹었어요 하고. 왜? 2차 분원식은 앞으로 고등학교 내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분원식의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또 판별식 써봐야 돼요. 판별식을 썼어. 그럼 100-4니까 96이고 그럼 0보다 크잖아. 그럼 0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근해 공식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2차 분원식인데 0인 경우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데 못 찾는 거고요.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있는 케이스다. 만나고 있는 게 없다. 즉 얘가 0보다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아까 판별식이 0보다 컸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k가 0 되는 값이 존재하는데 그게 자연수 정수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k를 구하게 되면 짝수 공식 쓸까요?
2루트 6이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는데 우리 이때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써요?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가운데로 몰아서 쓰죠. 그래서 답을 써줄 때 당연히 5-2루트 6이 더 작을 거여서 K가 5-2루트 6보다 크고 5 플러스 2루트 6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이나 모르겠다. 너무 오른쪽 아래여서. 혹시 2차 부등식을 그 기본적이죠. 2차 부등식 인수분해 되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를 까먹었어요 하시는 분은 저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제가 1대1로 속성과외 해드릴게요. 한 10분? 10분도 아니고 한 5분? 네, 속성과외 해드릴게요. 말씀 주세요. 네, 1대1 해봐야 5분 안에 끝나. 1대1 아니면 5분 안에 과외를 해줄 수가 없어요. 2차 부분 자체를 까먹었다. 그럼 한 10분짜리 속성과외 해드릴게요, 제가. 저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자, 다음 150번인데 이것도 두 개가 만나는 두 점이라고 그랬어. 근데 두 점이 나왔잖아. 근데 만난다가 라면 교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두 점 자체가 그냥 해석하면 교점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점 구하려면 바로 연립방정식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함수가 두 개 나왔어. 근데 보통은 하나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를 주고 하나는 직접을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줬어. 그런데 얘가 만나는 점, 만나지 않는다.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만난다는 뉘앙스를 줬어. 그럼 무조건 아 이거 연립방정식이구나 하고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혹시 모르지. 문제를 많이 꼬아서 내면 다르게 풀이가 있을지도 몰라. 다르게 낼 수도 있지.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서 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 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자마자 이거 포기해야겠다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여러 가지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설명 없이 바로 쓰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쉬운 거 아세요? 내가 풀어봤는데 아니야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자, 이거 지금 이거 뭐지?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해서 했는데 얘는 지금 K가 있으니까 복잡했는데 얘는 K가 없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거 여기서 다 5분으로 모아가지고 쓴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 그지? 누가 봐도 x-6이랑 x 플러스 2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x가 6이 되거나 x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두 가지라는 건데 이때 이 6이 의미하는 건 이 두 개의 함수 있죠. 얘랑 얘. 두 개의 유리함수와 일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에 x좌표가 6이랑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게 x가 6일 때 y가 얼마냐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1차에다 넣어야 되겠지?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럼 x에 6 나오면 5가 나오니까 얘가 6,5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될 겁니다. 궁금하시면 유리함수에 넣어봐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 그때의 두 점이 이게 두 개예요. 이거 두 개가 그 두 점이어서 이거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안에 x끼리 뺀 거를 제곱해야 돼요. 즉, 6 플러스 8을, 아니, 8이네. 암산해 버렸어. 제곱하고, 여기서 얘가 뺀 거. 5 플러스 3을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피타고라스인데요. 이것도 기억 안 나신다면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되고, 그렇게 계산하면 루트 128이 되는데, 루트 128은 2의 7제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남아서 8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8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151번 이거 합성을 다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지난주 토요일에 이거 나왔을 때는 왜 다들 그 귀찮음을 내색하지 않고 다 합성함수 구했었는데 왜 어제는 안 구한 거야? 그래도 맞긴 맞았던데. 자, 손 좀 쉬고. 유리함수가 세 번이 합성이 됐어. 근데 내가
유리함수 이거 그 문제야. 그 F에다가 2012 막 달아놓고 F 합성 2012를 한 다음에 2012번 합성한 다음에 3 넣으면 얼마야? 6 넣으면 얼마야?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유리함수의 합성함수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규칙이 있는 걸로 줄 거 아니야 대부분. 규칙이 있는 걸로 주는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 fx가 f 역함수와 똑같은 케이스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f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알고 있어. f함수에 f랑 f를 합성함수를 내. 근데 유리함수에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얘가 유리함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 바꾸면서 부호를 바꿨는데 이상하게 원래 유리함수랑 바꾼 역함수의 유리함수가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 있지. 그럼 그런 경우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f함수와 f 역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 왜? f랑 f 역함수가 똑같다며. 그럼 이거는 뭐야? x잖아. 왜냐면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x가 자기 자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를 캐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정말 합성함수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겠으면 그냥 합성함수를 3번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제 말뜻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151번에 fx 있죠? 유리함수를 줬어. 근데 뭔가 어떤 케이스냐면 자 우리가 저기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2랑 왼쪽 아래에 있는 x는 바뀌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안 바뀐 상태에서 만들어줄 건데 그럼 얘는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돼? 플러스 2랑 x는 그대로 있지. 근데 그 상태에서 이 x의 개수가 1인데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이고 얘 올라가면 1로 올라가. 그럼 결국은 원래 거랑 똑같아.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말한 대로 F합성 F에서 이 F 한 개를 F의 역함수로 만들어도 지장이 없겠다. F랑 F 역함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 F랑 F 역함수랑 하나씩 없애도 되잖아.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되니까. 그럼 결국 얘들은 뭘 원하는 거야? fx를 원하는 거야. 그럼 fx를 원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가 대칭이 되는 점을 A, B라고 한대요. 대칭점 찾으려면 우리가 이거 하트로 쪼개기 해줘야 되죠. 이렇게 돼요. 하트로 쪼개기를 해주면. 그럼 얘가 지금 어떤 거야? 점근선의 교점이 1,1이니까 이 fx가 1,1에 대해 대칭이므로 a가 1이고 b가 1이 되면서 a 더하기 b는 2가 돼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케이스냐 왼쪽 위에 있는 거랑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를 때는 역함수가 똑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뭐 바뀌면서 부호가 뒤집어지는 똑같으려면 당연하겠지? 숫자가 바뀌면 안 되니까요. 숫자는 같은데 부호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되고. 그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어도 똑같기 때문에 그걸 캐치를 혹시 문제를 봤을 때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역함수가 똑같잖아 이러면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F랑 F 역함수가 똑같아서 두 개가 만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걸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이게 한 개를 역함수를 바꾸게 되면 상승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x가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바로 찾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합성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합성을 한번 해보죠. 얘를 구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f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이거 말고 바꾼 거에다가 집어넣거든요, 보통. 왜? 얘는 x가 2개고 바꾸면 x가 1개니까 합성하기 아주 좋아지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fx-1분의 3 플러스 1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 fx에다가 이제 다시 그대로 이걸 넣어줍니다. 그럼 fx 자리에다가 저걸 넣어주는 거니까 x-1분의 3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 붙고 분의 3 플러스 1.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 1분의 3으로 바꿔요. 내가 얘기했지? 이거 번분수. 이 상태에서 분모에 있는 분자와 분자에 있는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1분의 x-1이니까 x-1이 되고 플러스 1이 붙게 되면서 똑같이 x가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 있는 설명을 이해를 하셨다면 앞으로 역함수를 판단을 해보고 똑같다. 그럼 바로 제가 했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역함수가 다른 경우에는 합성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왜냐? 세 번마다 반복이 될 수도 있잖아. 이게 x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유리함수를 그래도 만약에 4문제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3개는 맞을 수 있겠죠? 여기서 영상 끊을게요.